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성실한 28살의 샐러리맨, 영업 담당이다. 아내 부정에는 23살, 같은 회사 같은 부서의 동료였다. 솔직히 아내를 봤을 때 첫 인상부터 영업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왜냐하면 아내는 조용하고 겸손한 성격으로 영업에 필요한 자신감과 적극성이 부족했다. 역시나 아내는 영업 실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상사한테 툭하면 지적받았다. 그 결과 아내는 날이 갈수록 의기소침해졌다. 어느 날 퇴근 후 나는 아내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했다. 아내는 역시 조용하고 겸손한 성격이 분명했고 영업하고는 적성이 안 맞았다. 하지만 아내 같은 타입은 완전히 내 취향이었다. 사실 나는 학교 때부터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낮은 편이었어. 그래서 매사가 꼬였던 것 같아. 취할도 정말 안 풀려서 이 회사가 유일하게 최종 면접을 통과한 회사야. 사회생활뿐 아니라 사생활도 엉망진창이야. 오늘도 상사한테 야단을 맞아서였는지 아내는 약간 취한 듯이 자기 얘기를 열심히 했다. 나라도 괜찮으면 언제든지 도움 필요할 때 말해. 솔직히 부정혜 씨는 조용한 성격이라 영업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어. 용기를 내서 다른 직종에 도전해보는 건 어때? 그러고 싶지만 나는 자격증 같은 것도 없고. 그럼 지금부터 자격증에 도전하면 되잖아. 나도 도울게. 아내처럼 착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한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었대. 진정성 있게 아내의 고민을 들어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대. 1년 후 아내는 노력 끝에 자격증을 취득했대. 그리고 다른 직장을 찾는데도 성공했대. 지난 1년 동안 나는 아내를 열심히 지원했대. 이게 모두 네 덕분이야. 자격증도 따고 직장도 새로 구하고 꼭 꿈꾸는 것 같아. 아내는 새 직장으로 옮긴 후 점점 밝은 모습으로 변했대. 영업의 중압감에서 해방되고 상사한테 호통을 듣는 일이 없어진 게 큰 영향을 줬는지도 모르겠대. 결혼 얘기는 아내가 먼저 꺼냈대. 저기 성실한, 우리 결혼하자. 옛날 아내 모습을 생각하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적극적이었대. 마침내 우리는 결혼했대. 이제와 생각하니 그때가 우리에겐 행복의 절정기였는지도 모르겠대. 그렇게 조용하고 얌전하던 아내와 격렬한 싸움을 하게 될 줄이야. 불륜 남한테 차인 아내는 당당하고 간결하게 전화에 대고 이렇게 말했대. 이혼은 역시 없던 걸로. 축하 축하. 나 지금 집으로 갈게. 목욕물 받아놓고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려. 상큼한 기분으로 한잔하고 싶으니까.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없던 걸로 해? 난 이혼하고 기분 최고야. 목욕물, 맛있는 음식은 준비 못 해주지만 위자료 청구는 시원하게 싸줄게. 잘못한 주제에 반성을 모르는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결혼하고 3개월째 나는 정금 발령을 받았고 혼자 가야만 했다. 아내에게도 자기 일이 있었고 따라오라고 말하기 미안했다. 하지만 혼자 남게 되면 아내가 불안해할까봐 걱정이었다. 자기야, 조심해서 다녀와. 아직 신혼인데 외롭긴 하지만 당신 안나를 위해서 그 정도쯤은 참을 수 있어. 승진 찬스나 다름없는 거잖아. 그건 그렇지. 아내는 예상외로 담담했고 솔직히 안심이 되기보다는 섭섭한 감정이 앞섰다. 정근이라지만 겨우 1년인데 금방이지. 앞으로 계속 같이 있을 건데 뭐? 내가 매일 전화할게. 나도 당신 본받아서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진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변했네. 이렇게 멋진 여자랑 결혼하다니 나도 진짜 복이 많다.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감격스럽기까지 했다. 아내는 약속했던 대로 매일 전화통화를 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점점 메시지로 축소됐고 메시지도 3개월이 지나자 안 오는 날이 더 많았다. 전화에서도 메시지에서도 아내가 자기 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그 대신 멀리 떨어져 있는 남편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느껴졌다. 솔직히 아내가 너무 보고 싶었지만 보고 싶다고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다. 아내도 일이 너무 바쁘다는 게 입버릇이었고 내가 힘들게 만나러 간다고 해도 의미 없는 일이었을 거다. 그래도 그때는 새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려니 좋은 쪽으로 생각했었다. 아내가 불륜을 할 거라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건 첫 인상이 너무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일 거다. 그리고 아내의 변화에 내가 큰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도 한몫했다. 아내는 새롭게 자격증을 따기 위해 다시 도전 중인 것 같았다. 부정해. 자기 성장을 위해 계속 노력 중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여기서 더욱 최선을 다해야지. 아자!
무사히 정근지에서 업무를 마쳤지만 승진의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진 않았다. 그것보다 더 나를 당혹스럽게 한 건 확 달라진 아내의 모습이었다. 옷차림도 화려해지고 머리 염색도 과감한 색깔로 변했다. 그렇다고 나쁜 의미는 아니었다. 좋은 의미로 탈바꿈한 것처럼 보였다. 예전처럼 저 깊숙한 곳에 깔려있던 낮은 자존감이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어서와. 오늘이 오는 날이었구나. 어? 메시지 보냈는데 못 봤어? 혼자 지내기 힘들었지. 직장 다니면서 이 집 관리를 혼자 했으니까. 아니야. 집안일은 친정 엄마랑 당신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셔서 하나도 안 힘들었어. 청소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그랬구나. 가끔 집에 와서 도와주셨다는 건 알고는 있었대. 그런데 지금 말투로 봐서는 정기적으로 두 분이 오셨던 것 같은데? 청소랑 빨래를 전부 어머님들한테 맡겼었어? 어쩔 수 없잖아. 아내는 어깨를 들썩이면서 말했다. 사람은 각자 자기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나처럼 유능하고 어려운 자격증 딴 사람하고 집안일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하고는 똑같이 1시간을 일해도 그 가치는 천지 차이 아니겠어? 남을 무시하는 말투에 긁힌 나는 한 소리를 냈다. 힘들게 도와주신 분들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허! 집에 오자마자 짜증부터 내는 건 무슨 매너야? 사람들은 꼭 사실을 말하면 긁히더라. 내가 틀린 말 했어? 자격증 하나 없이 겨우 최저임금이나 받는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연봉이 똑같은 나랑 굳이 누가 더 위인지는 따질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 이 여자는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것도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었다. 이거 봐. 나 다른 자격증도 땄어. 그것도 모두 두 분 어머님이 도움 주신 덕분이지. 뭐? 나 무시해?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 회사는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연봉도 올라. 잘하면 내가 당신 연봉 앞지를 수도 있어. 아내는 잔뜩 어깨뽕이 들어가 있었다. 어려운 자격증 시험을 한 방에 통과하고 세상 무서울 게 없다는 말투였다.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스펙을 쌓으면 내 연봉하고 차이가 없어질 것 같았다. 나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서 운이 트였다나 봐. 아니,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잠재력이 갑자기 피어나기 시작한 것 같은 기분이야. 주변에서도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인정해주기 시작했어. 아내의 자기 자랑은 한도 끝도 없이 이어졌다. 나를 비롯해 시댁, 친정에서 도움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과거에는 그저 운이 따르지 않았을 뿐 지금의 이 결과는 당연했고 무능한 사람들이 유능한 자신을 돕는 건 지극히 정상이다. 아내의 말에서 느껴지는 오만함이 거북스러웠다. 이 여자 이젠 겸손의 겸자도 찾아볼 수가 없네. 정근지에서 물증은 없으나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간혹 있었다. 그때마다 아내를 믿는 쪽을 선택했던 건 아내의 겸손하고 조용한 성격에 대한 신뢰감 때문이었다. 그런 사람이 불륜이라니 말도 안 돼. 그렇게 믿었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불륜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지를 사람이네. 흥신소를 즉시 고용. 내 예감은 적중했다. 아내는 기혼자인 직장 상사와 불륜 관계였다. 내가 아내의 불륜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는 별일 아니라는 듯 그럼 이혼해. 어차피 그 사람하고 결혼할 생각이었어. 아내는 집에서 나갔다. 하지만 자신만만했던 아내는 불륜남에게 보기 좋게 차였다. 얼마 후 아내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혼은 없던 걸로. 축하. 나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이니까 목욕물이랑 맛있는 거 만들어 놓고 기다려. 상쾌한 기분으로 시원하게 한잔하고 싶다.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없던 걸로 해? 난 이혼 축하가 받고 싶어. 목욕물하고 맛있는 건 준비 못 해주지만 위자료는 시원하게 쏴줄게. 나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이혼이 성립됐다. 전처와 불륜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씩을 청구했다. 직장에 계속 다니기 힘들었던 전처와 불륜남은 자진해서 사표를 냈다.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전처는 나와 불륜남에게 동시에 버림받았다. 그뿐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이용해 먹던 친정 부모님께도 손절당했다. 전처는 급격하게 자신감을 잃었고 예전에 내가 알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재취업에 계속 실패하는 바람에 지금은 알바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허름한 아파트에서 근근히 살고 있는 전처는 다시 겸손해지긴 한 모양인데 더 이상 내 취향의 여자는 아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